네, 안녕하세요. 1시 30분부터 한국 오라클 세션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최근에 오라클이 전자의료 기록 시스템인 서너를 인수한 내용과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헬스케어 시스템 구성을 위해 오라클이 제시하는 비전과 지원 방안을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한국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기술 총괄하고 계시는 장성우 전무님께서 보다 효과적인 헬스케어 비전 방안과 지원 방안을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라클의 장성원입니다. 오늘 제 세션을 통해서 최근에 지금 서두에도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오라클이 서너를 인수했는데요. 그 관련 내용과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오라클이 이제 헬스케어 시장에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세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릴 내용 전체적인 내용 한번 간략히 한번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의 주요 트렌드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저희가 이제 단순히 그 EHR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고 SDOH,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 그 다음에 이제 제놈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들을 모두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제 단순 치료 중심에서 이제 웰리스 중심으로 헬스케어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용 효율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병원 중심에서 어떤 환자 중심으로서 어떤 관점이 바뀌는 이런 트렌드들을 한번 짚어볼 예정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뭐 뒤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그 최윤석 박사님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책 대부분 한번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헬스케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디지털이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냐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큰 축이자 어떤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라클이 그 서너를 인수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지, 사실 오라클도 데이터베이스 회사이긴 하지만 그 ERP 회사로서 헬스케어 관련 솔루션들을 꾸준히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너와 함께 통합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어떤 통합된 어떤 시스템으로서 어떤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제공드리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오라클이 그동안 저희 이제 코비드 그 팬데믹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러한 데이터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디지털 헬스케어에 어떤 기여를 했고 지원을 해드렸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저희 그 클리니컬 원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어떤 기여한 부분들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확장해서 이제 GPAS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병원체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래서 코비드뿐만이 아니라 결에 관련되어진 다양한 병원체들의 어떤 베리언트들을 변종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옥스퍼드 대학교와 같이 개발했던 그런 사례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번지면서 백신을 빠르게 개발해서 전례 없이 빠르게 개발을 했죠. 그것을 이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고 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백신을 개발해서 작용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백신을 썼을 때 문제가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일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Vsafe라고 하는 시스템을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에서 2달 만에 빨리 개발하고 사용하기 쉽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제 활용 사례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모아서 바로바로 백신의 사용 적용 여부들을 빠르게 판단했던 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 오라클이 이제 특히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통합된 데이터 그리고 빠른 액세스가 어떻게 헬스케어에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런 어떤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인프라로서 오라클이 이제 클라우드 벤더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현황들을 말씀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어젠다고요. 이 부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가 이제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 기술과 만나면서 헬스케어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이 이제 팬데믹 상황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부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분히 미국 시장에 기반한 내용인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과 저희 나라는 의료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일단 의료법 자체가 저희는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으로 금지되어져 있고, 반면에 미국은 완전 오픈되어져 있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보험도 전부 민영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저희 나라는 건강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무적으로 다 병원들이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가가 고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과 미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렌드를 들으시면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저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과 점진적으로 가야 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하실 수 있으시면 아마 오늘 세션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들이 바뀌어 가면서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데이터의 변화죠. 과거에 저희가 헬스케어라고 한다면 모든 데이터는 EHR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실제 진료 기록과 팍스 데이터, 영상들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게놈 유전자 분석 기술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 그 부분의 데이터가 커지는데, 근데 유전자 데이터는 뭐 의료 기록 데이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크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시케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아프면 케어해 그 치료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거쳐서 어떤 웰 케어를 하는, 그래서 건강을 관리해 주는 라이프 사이언스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행동 패턴, 그다음에 소셜에서 하는 얻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기기들의 IoT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 모아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그래서 그 의료 데이터와 여기서 의료 데이터는 EHR과 팍스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클리니컬 데이터와 기타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유전체 데이터,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개별 행동 데이터들, 그다음에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에서 소셜 데이터들을 다 묶어서 분석하는, 그래서 실제로 미국 보건원에서 하는 어로버스 데이터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모든 데이터를 묶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형태로 현재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디지털이, 즉 데이터 기반이 실제로 헬스케어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와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미국은 이제 워낙 그 병원들이 그리고 보험들이 다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다변적이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가 베이스에서 이제 밸류 베이스로 바뀌어 하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간에 연합해서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어떤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기존의 모든 시스템이 병원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포커스에서 이제 실제 그 치료를 받는 환자 중심으로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축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어떤 흐름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신 기술들, 특히 AI를 적용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그 헬스케어에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페이지에서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맨 끝나고 나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자료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헬스케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저도 이제 데이터 전문가지 어떤 헬스케어 전문가는 아니었는데, 결국은 어떤 디지털과 헬스케어가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해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바이블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지칭되어진 영역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으셔서 저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어떤 계속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마다 복습하는 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들을 최현석 박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거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모든 이슈들을 다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결국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어떤 동력은 바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통합하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이제 어떤 헬스케어 시스템이 계속 발전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다 나은 헬스케어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 데이터가 가진 영향력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라클의 서너 인수를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너라는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에픽과 서너가 거의 1, 2위 하는 그 의료 데이터들을 모아서 관리해주는 회사고요. 그래서 서너 같은 경우는 벌써 40년 이상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작년 12월에 무려 28빌리언, 저희 돈으로 35조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이제 EU와 그다음에 독점 그런 관련 모든 위원회를 통과해서 공식적으로 서너 인수가 확정이 돼서 이제 클로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과 서너는 한 회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서너가 가지고 있는 그 EHR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물론 이제 미국과 유럽에 한정된 데이터긴 하지만 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오라클이 서너를 인수한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라클이 추구하는 방향은 기존에 보시면은 뭐 저희도 그렇지만 미국도 아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병원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스템이 병원마다 있으니까 데이터도 병원마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늘 겪는 거지만 어디 제가 진료받았던 데이터를, 그래서 특히 영상 자료들을 가지려면 그 병원을 찾아가서 CD를 받아서 다른 병원에 가져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불편함으로 남아 있고, 사실 이거는 불편함 수준이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어떤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어떤 응급 상황으로 어떤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됐을 때 저에 대한 데이터를 응급실에 계신 의사분이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병원을 다녔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특수하게 제가 진료받았던 어떤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한 어떤 응급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이 부분은 사실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나라가 넓다 보니까 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 즉 병원 시스템 중심으로 그 파편화되어 있는, 물론 시스템들은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그 파편화라는 걸 얘기할 때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각자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각각의 시스템들은 잘 구성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때 실제 데이터는 모여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미국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 즉 어떤 제가 병원과 상관없이 환자 중심으로 어떤 환자 중심의 의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되어진, 즉 국가적으로 통합되어진 하나의 어떤 의료 데이터는 어찌 보면은 꼭 필수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의료법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오라클이 서너를 인수함으로써 명확하게 이렇게 내셔널 와이드한 의료 데이터를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전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기존의 그 병원 시스템 데이터들과 연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지속해서 그다음에 활용도를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 오라클의 비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분산되어져 있는 시스템 자체는 분산되어져 있더라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료 데이터는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빠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전체적인 비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서너가 저희 나라에 뭐 당장 들어온다든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은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는 거고요. 서너의 그 사업 범위는 그 미국과 유럽 쪽이거든요. 저희 나라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각각 병원별로 EHR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어떤 많은 그 서비스 업체들이 있으신데 아마도 저희 나라라면 이제 의료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행히 최근에 이제 그 디지털 빅딜 관련해서 그 데이터댐 특히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의료 데이터도 마이데이터 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건보나 그다음에 심평원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에 있는 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 앱들이 막 생기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API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뿐이고요. 실제로 이제 EHR 데이터들을 모아서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프라에 대한 논의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외국도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데이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전체 의료 기록 데이터 당연히 이제 물론 이것은 당연히 암호화되고요. 그 개인만이 암호화 키를 가지고 그 개인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라이버시와 암호화는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전제 하에서 개인의 동의 하에 의사 선생님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 병원이 아니라 딴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도 바로 보고 그것에 이제 실제로 어떤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이제 저희도 이제 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라클의 서너 인수, 그다음에 오라클이 서너 인수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시면서 저희 나라도 이제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이제 사실은 오라클은 뭐 갑자기 헬스케어를 한 건 아니고요. 이미 헬스케어 쪽 관련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제약사들이 이제 어떤 임상 시험과 그다음에 약물 감시들 작업을 하실 때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사 한 30개 중에서 28군데가 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활용하고 계시고요. 특히 작년에 백신 개발하면서 더더욱 많은 데이터를 이제 그 임상 시험용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예전에 이제 온프레미스였다면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클리니컬 원이라고 하는 아예 통합된 그 임상 시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오라클이 구축을 했고요. 그것을 실제로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데 활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 실제 그 임상 시험의 어떤 그 지원자들을 모으고 그분들을 통해서 임상 시험 결과를 빠르게 분석하는 그런 작업에 클리니컬 원을 활용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팬데믹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저희 오라클 헤드 분들께서도 이제 서너 인수를 결심하시고 아마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와 같이 해가지고 GPAS라고 해가지고요. 그 실제로 이제 백신의 어떤 변이들, 그 다음에 뭐 결핵 이런 다양한 병원체들의 어떤 그 변이들을 찾아내는 데는 엄청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죠. 유전체 분석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GPAS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 알고 있는 뭐 오미크론, 델타 그 백신 그 변종을 알아내는데 이 GPAS가 활용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변종을 찾아내고 그거에 맞게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작업에 일정 부분 오라클이 기여한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막 너무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까 했을 때 이제 CDC와 같이 해가지고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갔죠. 예전에는 이제 백신 개발하면 당연히 그 먼저 만들고 승인받고 시험하고 그래서 아주 엄청난 많은 그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한 다음에 이제 활용되는데 이제 이 미국에서는 이제 워낙 다급하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해가지고 빠르게 그 약 개발과 그다음에 실험, 그다음에 적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걸 했었고요. 이때 이제 실제로 빠르게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을 빠르게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Vsafe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워낙 속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2달 만에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개발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레슨은 사용하기가 쉬워야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하기 어려우면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말 아이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어떤 쉬운 어떤 사용성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실제 어떤 부작용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래서 불과 한 2달 만에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거의 그 참여자가 1억 5천 명이 넘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저널에 발표된 중요한 결과가 원래 그 백신 개발할 때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임산부 분들이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CDC가 이 백신에 대해서는 임산부분들께 주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임신한지 모르고 그 백신을 맞았던 분들의 의견들을 VCF를 통해서 컬렉션했더니 한 13만 명 정도의 임산부분들이 나 임신한 줄 모르고 백신 맞았는데 괜찮아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셔서 이 정도의 모수라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CDC가 바로 백신을 이제 임산부분들에게도 주사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빠르게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 CDC에서 백신의 적용 여부들을 빠르게 판단하는 이런데 광범위하게 수집되어진 그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파퓰레이션 헬스케어의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른 적용과 그런 것을 위해서는 빠르게 부작용 여부들을 빠르게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 속도로 대응해야 되는 어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에서 실제로 이러한 VCF 앱을 통해서 실제 모든 부작용 관련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빠르게 대응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던, 즉 실제 환자분들의 의견을 참여한 분들의 의견을 빠르게 들어서 부작용과 관련된 것들을 광범위하게 모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어서는 단순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에 대한 그 환자분들의 피드백, 어떤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듣고 그 모수가 늘어났을 때 어떤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어떤 임상 시험에서 모수에 포함되지 못했던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실제 적용했을 때 이런 광범위한 어떤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임상 시험에서 어떤 빠질 수 있는, 모자랄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 적용해서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사례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슨은 이러한 그 환자분들이 참여하는 앱은 특히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앱은 무조건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앱의 그 사용자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거의 95%가 너무너무 편하고 사용하기 좋았다라고 피드백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특히 환자분들이 어떤 사용하시는 앱들은 어떤 사용의 편의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오라클은 이제 서너 인수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임상 시험 지원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 이제 확장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서너까지 추가하면서 서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그 고객 중심의 어떤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거나 아직은 법적인 그게 필요하지만 어떤 원격 진료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어떤 관리 시스템들, 그 다음에 페이어로서 어떤 보험 관련 서비스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로서 어떤 국가기관들 이런 네 그 참여자들을 각각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제품의 포트폴리오로 총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너 인수를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의 어떤 방금 말씀드린
네 주체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갖추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전부 또 클라우드 기반에서 제공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저한테 메일 주시면 이 자료는 보실 수 있도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거는 참고를 위해서 제가 다 넣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각 참여 업체 페이어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오라클이 클라우드 벤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이제 B2C가 아니라 B2B 회사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들을 거의 기업 고객들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더라도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부분 기업 레벨의 서비스다 보니까 아마 그 B2C 레벨에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오라클이 한 최근 5년 동안, 5, 6년 동안 아주 빠르게 클라우드 지원을 가속화했고요. 현재 전 세계에 39개의 리전이 있고 저희 한국에는 서울과 춘천에 2개의 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44개의 리전이 될 거고요. 이 정도면 뭐 저희 다른 클라우드 벤더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가 없는, 어찌 보면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최신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라이스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라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프리티어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고 어떤 전체적인 프라이스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헬스케어 관점에서도 빠르게 현장의 데이터들을 바로 클라우드에 올리셔서 오라클이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관리 기능, 특히 오토노머스 DB 같은 것들은 거의 데이터 관리에 그냥 데이터 로딩만 하시면 나머지 작업은 다 DB가 관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OCI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오라클이 원래 데이터베이스 회사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 서비스에 관해서는 어느 벤더와 견주어도 다양하게 어떤 잘 짜여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DB 서비스부터 엑사데이터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하는 엑사데이터 DB 머신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걸 F1 머신에 비유하는데요. 이것조차도 클라우드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하나 DB부터 엑사데이터 이르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이 부분도 이제 퍼블릭으로 쓰실 수도 있고, 원하시면 고객 데이터 센터 내에서 저희가 클라우드 커스터머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형식으로 빌려드리지만 그 하드웨어 자체는 고객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희 클라우드 저희 서비스에 올라오셔가지고 한번 프리티어를 통해서 활용해 보시면서 전반적인 어떤 활용의 편의성, 그다음에 용이성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메쉬라고 그래서 데이터를 한 곳에만 두지 않고 여러 곳에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마치 하나처럼 볼 수 있는 그러한 관리 구조가 되게 어떤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의 흐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으로 적절하게 빨리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마치 피가 흐르듯이 데이터가 흐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ERP 기능들을 SaaS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도 그 보안과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어떤 최신 장비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프라이스 퍼포먼스가 상당히 괜찮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의료에 필요한 어떤 보안 이런 기준들을 다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보안 기준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보안 관점에서도 훌륭한 어떤 인프라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말씀드린 걸 잠시 정리드리면요. 최근에 헬스케어 주요 트렌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할 때 가장 큰 관건은 다양한 데이터, 특히 어떤 의료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전체 데이터, 그 다음에 소셜 데이터,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데이터, 웨어러블이나 IoT를 통해서 수집되어지는 대규모의 데이터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들을 전체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의료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바로 오라클이 서너를 인수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 중심의 시스템에서 최소한 시스템은 그대로 계속 운영하시되 데이터만큼은 국가적으로 한 군데에 모아져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제 동의하에, 당연히 환자 동의하에 의사 선생님이 제 데이터를 보면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데이터 관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추구해야 되는 명백한 관점이라는 것이고요. 오라클이 서너를 인수하면서 이제 저희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너가 가지는 다양한 통합된 EHR 데이터, 그 다음에 다양한 그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묶어서 제공해드리는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도 국가적으로 어떤 통합된 EHR 데이터를 운영하고 그 기반 관련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 정보들을 참조하시면서 그런 어떤 서비스나 사업 구상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요 제 이메일 주소 보셨다가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요 파일 자체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작은 글씨로 써져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